당신 이 밥이 저절로 나온 줄 알았어? 나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지은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흥건히 퍼지는 걸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울먹이며 말했죠. 여보, 미안해. 돌아와. 하지만 늦었습니다. 나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갔으니까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없이도 몸이 알아서 일어나는 게 40년이면 습관이 아니라 본능이 되나 봅니다. 부엌 바닥은 차가웠지만 익숙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젯밤 담가둔 쌀을 꺼내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시금치 무치고 계란말이 부쳐야지.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말벗도 없는 부엌에서 나는 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리듬감 있는 칼소리가 익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벌써 일어난 겁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빨랐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아침 8시가 넘어야 일어났으니까요. 뭐하나? 남편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요. 그저 TV 채널을 돌리며 투덜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밥이 뜸들 때쯤 나는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는 구수하게, 시금치나물은 간 맞춰, 계란말이는 노릇하게, 김치는 딱 한 젓가락 집어 먹기 좋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밑반찬 5가지에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밥 먹어요. 나는 상을 거실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응. 그게 다였습니다. 고맙다는 없었습니다. 수고했어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먹고 난 라면 그릇, 맥주잔, 안주 접시들. 나는 묵묵히 닦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불렀습니다. 나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나갔습니다. 왜요? 물 좀. 남편은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남편은 받아 마시고는 빈 컵을 테이블에 툭 놓았습니다. 밥이 좀 질어.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네. 밥. 질다니까. 물을 많이 넣었나 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밥을 지어왔는데 오늘 처음 밥이 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마저 하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 간이 좀 세. 남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나는 멈춰 섰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40년.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뭐? 40년 동안 밥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수도를 잠갔습니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뭔 소리야? 당연한 거 가지고.
당연한 거요? 나는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나를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밥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비웃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나갑니다. 어디? 몰라요. 어디든. 나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지만 시원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야, 진짜 뭐 하는 거야? 짐 싸요. 안 보여요? 미쳤어? 4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왜? 40년이요? 나는 가방을 멈추고 남편을 봤습니다. 그 40년 동안 당신은 뭘 했죠? 1985년 봄이었습니다. 우리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처녀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집안일 못해요.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다 해줘야 해요. 그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정말 순진했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결혼했습니다. 23세 나는 착한 아내가 되는 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신혼 첫날 아침,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나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40년 동안 아침 밥상을 차리고 시부모님께 인사 올리고 남편 출근 챙기고. 그게 내 하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착하다는 말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남편은 말했습니다. 아들 낳아줘서 고마워. 그게 남편이 내게 고맙다고 한 거의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날 인정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을 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네. 뭐 하나쯤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주일 만에 부엌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며느리가 밥을 해야 밥맛이 나지. 나는 웃으며 밥을 지었습니다. 등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니, 밥 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엔 도시락 싸고 저녁엔 밥상 차리고.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먹고 나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고맙습니다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먹고 나가면서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면 밥조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해주는 밥 맛있어요? 응, 먹을만해. 먹을만하다. 맛있다가 아니라 먹을만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럼 고맙다고 생각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다. 그 말이 나를 죽였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떠났습니다.
아들은 명절에만 왔고 딸은 1년에 한두 번 전화했습니다. 엄마 바빠서. 나는 이해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요.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퇴근하면 TV만 봤습니다. 주말엔 골프만 쳤습니다. 나와 대화는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요? 바빠. 나중에.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남편이 정년 퇴직했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이제 집에 있으니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거나 핸드폰만 봤습니다. 나는 더 바빠졌습니다. 하루 세 끼를 다 차려야 했으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했습니다. 남편은 먹고 나서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갔습니다. 설거지는 내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물었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줄래요? 내가? 난 그런 거 못해. 배우면 되잖아요. 야, 나 평생 안 해봤어. 지금 와서 왜 배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밥이 질어. 그 말이 방아쇠였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은 뭘 했냐고요?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뭐? 돈 벌어 왔잖아. 돈이요? 나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당신이 밥을 했나요? 빨래를 했나요? 청소를 했나요? 그건 당연히 아내가 하는 거잖아. 왜요? 뭐? 왜 당연한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회사 가서 일했죠. 나도 집에서 일했어요. 근데 당신 일은 일이고 내 일은 당연한 것인가요? 야, 그게 무슨. 당신은 퇴직했잖아요. 근데 나는요? 나는 언제 퇴직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다시 쌌습니다. 옷, 속옷, 세면도구.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진짜 나가는 거야? 네. 어디 가려고? 모르겠어요. 일단 나가보려고요. 남편은 내 팔을 잡았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지금 나간다고? 40년 살았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렸습니다. 미친 거 아냐? 미쳤을 수도 있죠. 근데 40년 동안 제정신으로 산 것도 아니니까. 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당신 이 밥이 저절로 나온 줄 알았어? 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야, 그만해. 싫어요. 나는 밥상을 봤습니다. 아침에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김치, 밥. 그리고 그 밥상을 엎었습니다. 우당탕.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밥알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미쳤구나. 네, 미쳤어요. 이제야 정신 차렸으니까. 나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남편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려. 내가 잘못했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각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가기도 민망했습니다. 나는 그냥 걸었습니다. 무작정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나는 전원을 껐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잘한 거야.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고시원의 방을 얻었습니다. 작았지만 내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밥 줘라고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컵라면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자유로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127통, 문자 83개, 모두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돌아와. 미안해. 제발. 나 밥도 못 먹었어. 나는 문자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밥도 못 먹었다고? 편의점도 있고 배달도 되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가 난리야. 그래? 왜 갑자기 나간 거야?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내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가 좀 참아야지. 아빠 나이가 몇인데.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빠 혼자 어떻게 살아요? 혼자도 살 수 있어. 엄마, 결혼 40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 이혼하려고요.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혼.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모르겠다. 일단 떨어져 있어 보려고. 엄마 제정신이에요? 나이가 몇인데. 나는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모두 내게 참으라고 할까? 왜 남편 나이 운운하며 내가 돌아가야 한다고 할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구 미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진짜 집 나왔다며? 응. 대박. 진짜? 응. 미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럽다. 뭐? 나도 나가고 싶어. 근데 용기가 안 나. 미숙이도 나와 비슷했습니다. 40년을 밥하는 기계로 살았습니다. 그냥 해봐. 생각보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무서워. 근데 시원해. 미숙이는 웃었습니다. 너 달라졌다. 목소리가. 그래? 응.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여보. 남편은 말랐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돌아가자. 싫어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라면도 끓일 줄 몰라서 편의점 도시락만 먹었어. 배달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해주는 모든 게. 나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작아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죠. 미안해. 밥 질다고 간 세다고 반찬 없다고 맨날 불평했죠. 미안해. 나 없으면 못 산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제야 알았어.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뭐? 다시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또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고 나는 또 밥하는 기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노력할게. 노력이요? 나는 웃었습니다. 노력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람 대접이나 해줘요.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줘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렵지 않아. 내가 몰랐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봐요. 그동안 당신 혼자 살아보세요. 진짜 혼자서. 응.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어요. 그건 못하겠으면 그냥 헤어져요. 나는 이대로 살게요.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진심이야? 네. 알았어. 해볼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타다만 계란말이, 질척한 밥, 설익은 라면. 웃겼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밥 짓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계란말이가 왜 자꾸 타는지 모르겠어. 청소도 매일 해야 하는 거야?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나는 답장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했어요. 미안해.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해줬죠. 정말 미안해. 2달째 남편한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 봐봐. 화면에 밥상이 보였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내가 했어. 혼자. 나는 놀랐습니다. 진짜? 응. 유튜브 보고 배웠어. 남편은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맛은 형편없어. 근데 뿌듯해. 이상하게. 나는 웃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제가 느낀 거예요. 40년 동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왜 나간 건지. 3달째 남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내가 했어. 먹어봐. 나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정성이 보였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거짓말. 진짜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나 요즘 매일 밥해.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 청소도 매일 해. 그래요?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근데 내가 40년 동안 이걸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남편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4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을 하네요. 늦었어.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하고 싶었어.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아갈 거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집안일은 반반. 밥도 번갈아 하고 설거지도 번갈아 하고. 응. 그리고 매일 고맙다고 말해줘요. 서로에게. 응. 약속할게. 마지막으로.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를 밥하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봐줘요.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게. 약속해. 나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침을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여보, 밥 먹어.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지. 나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고마운 거예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먹어줘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남편이 했습니다. 내가 할게. 괜찮아요, 제가. 아니야. 약속했잖아. 반반. 나는 거실에 앉아 남편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예뻤습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40년 만에 알았습니다. 행복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한마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함께하는 일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왜요? 사랑해. 나는 놀랐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냥 하고 싶었어.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서. 나는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늦었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가는 부부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돌아와줘서. 그리고 나한테 기회를 줘서. 나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변해줘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40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밥상은 이제 우리가 함께 차립니다. 그리고 매일 말합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